이제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당직 인선을 시작을 했습니다. 어제 이제 그 수석 대변인은 재선에 이제 박성준 의원 임명을 했고, 비서실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일 때 수행실장했죠. 초선에 김태선 의원 임명을 했고, 오늘은 이제 방금 전에 나왔어요. 이제 그동안 당의 이제 살림 그리고 차기 공천 실무 관리를 맡을 사무총장 이 요직에 어떤 의원을 앉힐 것이냐 관심이었는데, 사선에 한정혜 의원 임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정혜 의원이 이전 지도부의 정책위 의장이었잖아요. 신임 정책위 의장은 누구를 또 할 것이냐 궁금했는데, 삼선에 권칠승 의원 임명을 했습니다. 요 당직 인선 좀 어떻게 보세요? 사무총장 특히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저는 뭐 개파색이 그렇게 강한 분들이 아니에요. 네. 한정혜 의원도 권칠승 의원도. 네. 그래서 어쨌든 전당대회 후유증이나 일종의 이제 탕평 이걸 의식해서 이를테면 김민석 그 의원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진 이제 그런 의원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조금은 중립적이나 신망이 있고 또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. 무게감이 있는 이런 의원들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이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다른 당직들 네. 뭐 쭉 인사가 이어질 거여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, 크게 보면 어쨌든 통합이나 일종의 이제 뭐 그 탕평 네. 이런 메시지를 인사해서 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, 또 한 가지는 능력 있는 사람 기용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실무형으로. 때문에 일종의 이제 뭐 실용이랄까 네. 이런 걸 인사에 반영하지 않을까 싶고요. 아니 그게 맞죠. 어쨌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자기 사람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, 지금 민주당 상황이라면 오히려 자기 사람은 조금 더 네. 멀리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당이 막 여러 가지로 민심이 갈라졌는데 네. 그런 것들을 좀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필요한 어쨌든 여당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적합한 인사들을 기용하는 게 경쟁이 끝난 다음에 승자의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나온 인선을 보면 수석 대변인도 박성준 의원 친명이고, 또 홍보위원장 이제 김남준 의원도 친명이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홍보라인 쪽은 이제 또 입 역할을 할 그런 자리에는 친명 라인을 하고, 뭔가 사무총장이 사실 민감한 자리잖아요. 차기 총선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. 이거 예를 들어 이제 이른바 친청계 다 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친청계에서도 나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총장 누구를 앉힐 것이냐 좀 관심사였는데, 개파색이 적은 한정혜 의원, 또 선수도 사선. 그러니까 이 한정혜 의원 앉힌 걸 보면,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한 인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보셨어요?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당의 요직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, 네. 그리고 이제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네. 세 자리를 꼽는데, 일단은 사무총장과 오늘 정책위 의장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. 이제 어느 정도 김민석 신임 대표의 어떤 인사관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탕평이나 통합을 좀 고려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런 필요성도 저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, 결국 지금의 민주당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처절한 변화거든요. 그래서 처절한 변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변화의 농도를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. 물론 한정혜 의원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인품도 좋으세요. 그리고 굉장히 그동안에 당에서도 요직을 많이 맡으신 분인데, 사실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잖아요. 정말 제가 늘 하는 말로는 이 혁신이라고 하면은 가죽을 벗겨서 네. 곡소리가 나도 될까 말까 한 수준인데,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변화를 바라는 아마 그런 국민들의 좀 더 부응하는 그런 인사를 네. 앞으로는 조금 더 고려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특히 지금 수도권이 싸늘해졌잖아요. 그래서 좀 지역도 고려를 한 건가? 한정혜 의원도 이제 서울 강서 병이 지역구고, 이 권칠승 의원도 경기 화성 병이 지역구일 텐데, 그래서 좀 그런 지역도 고려를 했나 싶기도 하고요. 아니 근데 저는 그것만 한번 말씀드리면, 뭐 어디 정부에서 무슨 일 했으니까 인사를 분류한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, 네. 그래도 어쨌든 한정혜 의원이나 권칠승 의원은 두 분 다 문재인 정부 때 장관까지 네. 다 지내신 그렇죠. 고위급 인사들이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건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일익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인식이 있는데, 저는 그런 분들을 계속 요직에 중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. 결국 그러면은
변화라는 건 어디서 찾을 수 있지?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뭐 물론 이제 인사권은 대표에게 있으니까 네. 사실 이 부분은 더 지켜보고 평가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놓고 보면 녹록지 않은 네.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처절한 그런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김민석 대표를 선택한 민심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부응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민주연구원장 중요하겠네요. 그 말씀 남은 듣고 자리는 보니까. 하나죠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정말 궁금한 게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좀 어떤 그 임무를 좀 지명직 최고위원에 그 김민석 대표가 지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, 의원님? 아니 근데 관례적으로 보면 네.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한 자리는 험지고 네. 그리고 한 자리는 선거 때 뭐 모든 후보들이 공헌했지만 청년이잖아요. 네. 그렇게 정해지겠죠. 네. 그 험지면 주로는 이제 국민의힘의 취약 지역인 대구 경북, 네. 뭐 경남 이 네. 영남 지역에서 원외 인사 중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. 물론 뭐 원내 인사가 될 수도 있고 임미원이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, 근데 임미원이 되는 거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아요. 네, 중도에 사퇴했는데 막판 사퇴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로 붙여질 네. 수 있기 때문에 뭐 임미의원이 그런 걸 바라고 사퇴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네. 보고, 그리고 최고위원 뭐 했던 분이기도 하잖아요. 네. 근데 굳이 뭐 다시 최고위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다른 어쨌든 영남 인사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. 청년은 이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 트랙으로 뽑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선거 초반에 논쟁이 있었는데, 어찌됐건 출마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. 네.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을 지명직으로라도 두는 건 불가피해 보여요. 다만 그 이전에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이 얼마나 실효적이었나, 이건 좀 돌아볼 필요가 네. 있습니다. 약간은 그냥 했다라는 알리바이 내지는 장식물, 이제 이렇게 활용됐던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실질적이어야 네. 되고,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꼭 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청년 최고위원회 경선에 도전했던 청년들이나 혹은 당내에서 좀 익숙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이를테면 지금 청년들이 무슨 일자리, 네. 그다음에 뭐 주거, 이런 지금 겪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현장과 아주 밀접해서 이제 경험을 쌓거나 혹은 신뢰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청년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. 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신임 당대표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, 청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김민석 대표도 뭐 송영길 후보도 상대적으로 정청래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걸 강조점을 두지는 않았었는데, 때문에 뭐 고심하겠죠. 그 인사를 놓고서. 아니 최고위원 회의 자리가 당분간은 전장이 될 수도 있겠다. 어제까지 보여준 최민희 최고위원의 그 이제 언행을 보면 그렇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화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왜냐면 박선원, 서미화 이런 분들이 뭐 인품 괜찮으시지만 이렇게 화력이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. 화력이 좋으시잖아요. 저요? 네. 아니 한간에 이거 네. 신인규 변호사가 제안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진상을 말해주세요. 밝혀주세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경선 결과를 놓고 보니까 친청계가 3명 그리고 친명계가 2명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최고위가 뜨거운 전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 예상 속에서 네. 아마 그러면 누가 가장 강력하게 좀 하겠느냐,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아마 뭐 저에 대한 얘기가 조금 아침에 대적 본 것 가능하시잖아요. 같은데,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게 뭐 사실 뭐 최고위가 싸우는 자리는 아니고 네. 굉장히 저는 그래도 뭐 어떤 자리가 됐든 최고위원이라는 그 무게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놓고 본다면 정말 정치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, 어떤 뭐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청년으로서의 대표성도 있어야 되고,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. 아니 그래서 제 얘기로 개혁의 전장이 될 테니까. 아니요, 제 얘기로서 너무 좁혀서 하긴 좀 그렇고, 그래서 저는 뭐 지역 배려를 해야 된다, 아니면 뭐 청년을 꼭 어떤 뭐 외부에서 데려오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있는데,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받아 안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유능한 사람을 앉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2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의
이번에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지명직 최고위원의 어깨가 이거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의원이어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이라도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좀 열어놓고 지금의 시대 정신을 받아 안고 어떤 정책적 역량이나 정무적 능력 그리고 뭐 국민들과의 소통 능력까지 갖춘 전 인사 중에서 가장 일 잘할 사람을 전 두 분을 당 대표께서 임명하시는 게 네. 가장 옳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안 받으셨어요? 아니요. 저는 제안받은 바 없고 네. 예, 그리고 저는 사실 이슈 전파사에서 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당원이어야 되잖아요, 일단. 그렇죠. 당의 최고위원을 당원이 아닌 네.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는 없어요. 그러네요. 네,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신인규 변호사를 아끼는 분들이 그런 기대를 희망- 갖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. 희망사항으로. 근데 일단 당원이 아니시네요. 네, 일단 당원 중에서 선택을 하죠. 네. 그리고 저는 청년 최고위원을 저격수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맞아요. 그거는 네. 예전에 지명직 청년 네. 최고위원들을 장식물로 활용했던 거와 네.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. 근데 그런 식의 인사는 전 최악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꼴이 뭐가 되겠어요. 2030 청년이 앉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친청계 최고위원을 견제하고 저격하는 역할을 최고위원 할 때마다 한다? 그거는 청년을 아주 저는 나쁘게 소모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 인재면 좋겠죠. 이제 개혁의 목소리를 내거나 내용으로 그걸 채우는 그리고 청년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가감 없이 당의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면 모르되 그게 무슨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한 저격수를 쓰는 건 최악이죠. 2명이니까. 어떤 경우에도. 한 명쯤은 두 명 다 최고 청년 아니죠. 수로 하지는 아니, 않을 것 같은데 그 2명 중에 최소한 한 명은 당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무게추를 맞춰줄 만한 무게감도 있고,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를 좀 뒷받침해주고 정리할 능력이 좀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원하지 선출직 않을까? 최고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해야 되는데. 네. 상황이 그렇게 되다 네, 보니 해야 되는데 박선원 최고위원이나 서미화 최고위원이나 물론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 두 분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또 인물을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저는 생각도 이게 들어요. 뭐 오죽 저한테까지 이렇게 뭐 아침에 뭐 이렇게 소식이 돌고 하는 걸 보면 네. 전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서 고르자니 마땅한 사람이 별로 없고 또 밖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자니 사실 그것도 리스크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오묘하게 서로 조화가 되면서 정말 그 여의도의 문법에 갇히지 않고 또 그렇다고 바깥에서 오는 어떤 이슈 선정은 하지만 또 정무적으로 훈련도 돼 있는 이런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건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보면 양육 시스템, 양성 시스템이 거의 네.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좋게 소비되는 양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동안에. 네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를 정말 김민석 지도부 체제에서는 좀 고민을 정말 해서 이게 하루 아침에 그렇게 인물들이 다 길러지는 건 아닐 텐데 그럼요.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서 여의도의 문법도 알지만은 정말 그 외부에 있는 그 국민들의 민심을 여의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는 좀 이런 사람들을 잘 발굴하고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빠르게 좀 안착이 돼야 되지 않는가. 어쨌든 싶습니다. 여당 지도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. 지명직 최고위원 2석은. 그러니까 그 역할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저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. 그렇겠죠. 그래서 네. 주위에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주위에서도 그 정도 인물이면 괜찮다. 이제 긍정적인 답을 받으면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만간 발표를 하겠죠. 내일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만찬이 있기 때문에 언제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명직 최고위원도 언제 발표를 할지 굉장히 관심이 좀 주목이 됩니다.